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한국의 여름에 대한 건데요. 그 독특한 표현들,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한국은 사계절이 참 뚜렷하죠. 근데 그중에서도 여름 더위는 한국 사람들한테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단순히 단어들만 알아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더워 죽겠다 이런 강렬한 표현부터 시작해서 실제 날씨 뉴스에 나오는 용어들까지. 그렇죠. 그 속에 담긴 어떤 문화적인 맥락,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생하게 사용하는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더워 죽겠다 이 말을 정말 자주 쓴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극단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걸까요?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진짜로 죽겠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네. 그냥 정말, 아주, 매우 이런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강조군요. 네, 죽겠다는 사실 더위뚝만 아니라 슬플 때 슬퍼 죽겠다. 기쁠 때 좋아 죽겠다. 피곤할 때도 쓰고요. 피곤해 죽겠다. 네, 맞아요. 심지어 귀여워 죽겠다. 처럼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쓰이니까요. 감정의 어떤 극한, 이걸 표현할 때 아주 폭넓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유 플러스 해서 죽겠다.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죠. 와, 감정을 정말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네요. 신기하다. 여름하면 또 습도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자료에 찜통더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찜통더위. 네. 이게 그냥 덥다랑은 어떻게 다른 느낌일까요? 그게 바로 한국 여름의 특징, 그러니까 고온 다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고온 다습. 네, 마치 뜨거운 김이 가득 찬 찜통 안에 갇힌 것처럼 숨 막히고 끈적끈적하고 그런 불쾌감이 높은 더위를 딱 찜통더위라고 하는 거죠. 찜통 아니라? 네, 단순히 기온만 높은 게 아니라 습기 때문에 더 견디기 힘든 그런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말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꿉꿉하네요. 근데 날씨 뉴스 같은 데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것 같던데요? 체감온도 같은 거요. 네, 체감온도. 이게 실제 기온이랑 항상 같은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 체감온도는요, 기온에다가 바람이나 습도 같은 다른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몸이 진짜로 느끼는 더위나 추위, 이걸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아하. 그래서 여름철에는 보통 습도가 높으니까 실제 기온이 30도라고 해도 체감온도는 33도, 35도 이렇게 훨씬 높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뉴스에서도 꼭 짚어주는 거군요. 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지만 체감온도는 35도에 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밤에도 더위가 안 가시는 열대야도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열대야. 밤 최저 기온이 25도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 와, 정말 잠 못 자죠. 네, 잠 못 이루는 밤의 주범이죠. 그리고 또 여름철 날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장마전선이고요. 장마? 네, 동아시아 여름에 주로 나타나는 이렇게 길게 정체된 비구름대를 말하는데요. 보통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한국에 비를 많이 뿌리죠. 이 장마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가 농사라든지 휴가 계획이라든지. 네, 생활에 영향이 크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 생활 리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날씨 얘기 나온 김에 불쾌지수, 이것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덥고 습할 때 느끼는 불쾌감, 이걸 수치로 나타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자료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이 말을 좀 다르게 쓴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참 언어의 어떤 사회성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인데요. 원래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날씨랑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거나 짜증날 때 오늘 완전 불쾌지수 액 찍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요? 네. 네, 좀 유머러스하게 활용하기도 해요. 반어의 의미가 시대나 세대에 따라서 이렇게 확장되고 변형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진짜 언어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네요. 재밌다. 그럼 이렇게 견디기 힘든 여름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할까요? 자료를 보니까 역시 시원한 음식을 많이 찾던데 냉면이 땡긴다. 이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땡긴다. 네. 땡긴다는 게 정확히 어떤 느낌이죠? 땡기다는 표준어 당기다의 구어체 표현인데요. 갑자기 뭔가, 특히 음식이 강하게 먹고 싶거나 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 갑자기 확 이런 느낌? 네, 당기다보다 조금 더 즉흥적이고
좀 더 강한 욕구를 나타내는 느낌. 치맥이 땡긴다, 빙수가 땡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네네. 여름인 자연스럽게 시원한 냉면이나 빙수가 막 땡기는 거죠. 아, 그런 뉘앙스군요. 확실히 여름은 시원한 음식이 최고죠. 그리고 에어컨 청소, 이것도 중요한 여름 준비로 나오네요. 아, 맞아요. 정말 필수죠, 이제. 이제는 뭐 필수 가전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여름 휴가 계획입니다. 아, 휴가. 네, 많은 한국 분들이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 맞춰서 휴가를 떠나시는데요. 그렇죠. 그때쯤이죠. 네, 올해 휴가 어디가? 이 질문은 뭐 여름철 단골 인사말이 될 정도니까요. 더위를 피해서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네, 오늘 정말 더워 죽겠다, 찜통더위 같은 생생한 표현부터 체감온도, 열대야, 장마전선, 그리고 그 용법이 변하고 있는 불쾌지수까지 한국의 여름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표현들이 단순히 날씨 정보를 넘어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감성이나 생활 방식 같은 걸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맞아요. 이런 표현의 어떤 결을 이해하면 한국의 여름을 좀 더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한국 분들과 소통할 때도 훨씬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죽겠다나 땡기다 같은 표현의 뉘앙스나 또 불쾌지수 용법이 변하는 걸 보면 언어 자체가 참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저희가 방금 여름 휴가 계획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찜통더위나 예측하기 어려운 장마 같은 기후현상이 점점 더 심해진다면요. 한국의 그 전통적인 여름 휴가철 있잖아요. 7월 말 8월 초. 아, 네. 소위 7말 8초. 네, 그 시기나 아니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휴가지, 또 휴가를 보내는 방식 같은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기후변화가 우리 어떤 여가 문화까지 어떻게 바꿀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참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